안녕하세요. 얼굴에 반하다 어반성형외과의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딱히 피곤하진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 오늘 되게 피곤해 보여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분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눈밑의 생김새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연예인 이영지 씨도 실제로 피곤하지 않은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한 4년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이 수술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과연 누가 해야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안구를 기준으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는 이 안구를 보호하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방 덩어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앉아서 생활하거나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눈 아래의 지방은 안구에 의해서 항상 눌리게 되고 이 지방들이 약해진 경막을 밀고 나와서 돌출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눈 밑에 지방이 돌출되게 되면 그 밑에 상대적으로 꺼진 부분과 돌출된 지방과의 그 단차가 더 눈에 띄게 되고 이것이 그림자도 만들게 되고 하면서 다크서클로 보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고요. 그 지방을 재배치하면서 상대적으로 돌출된 부위는 줄어들고 꺼진 부위가 채워지는 효과 때문에 이 단차가 줄어들어서 평평한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굴곡으로 인해서 원래 존재하던 다크서클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일단 절개선은 겉에 존재하지 않고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보이는 이 빨간 조직, 결막이라고 부르는데요. 결막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조금만 박리해주면 원인이 되는 눈밑 지방을 만날 수 있고 그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재배치이기 때문에 지방이 약간 젤리 같은 성상의 지방이에요. 그래서 잘 컨트롤 해주면 늘어지고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과 아래쪽을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 지방을 잘 펼쳐줘서 눈물 고랑을 이제 메꿔줄 수 있고 추후로 더 튀어나오는 지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지방을 싸고 있던 경막도 한번 강화해서 요 뼈 근처에다가 경막 강화를 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결막 봉합을 해주면 수술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방이 제거가 되면서 그늘진 부분이 이제 완화되고 꺼져있던 눈물고랑이 채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밝고 덜 피곤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실제로 눈 밑에 색소 침착이 있어서 눈 밑에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피부 색깔이 어두워서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은 별도의 다른 치료를 시도를 해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볼록한 지방을 처리를 해봤더니 그 전에 있던 잔주름이 좀 더 심해진다거나 없던 잔주름이 약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술하기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의 회복 과정은 이렇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2-3일 정도까지가 이제 붓기와 멍이 가장 심한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냉찜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주에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멍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고 가벼운 외출도 가능해질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아지시고요. 1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붓기와 멍이 사라져 있고 전반적인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출혈이 나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 2에서 3주 정도는 혈압이 오를 만한 행동, 격한 운동이나 흡연, 음주 등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눈을 비비거나 압박하는 행위도 피하셔야 되고 색소 침착이 또 추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수술은 비슷해 보이지만 나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돌출된 지방은 존재하지만 피부가 심하게 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 피부 제거가 필요 없이 지방의 정리만 해주면 되는 분들한테 주로 적용이 되는 수술이고요. 이제 하안검 성형술은 겉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는 단점은 있는데 피부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밑에 잔주름도 많고 늘어진 피부가 많다 싶은 분들은 하안검 성형술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밑 지방 이식, 이건 돌출된 지방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눈 밑에 볼륨이 많이 없어서 헬스케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의 굴곡을 좀 평평하게 만들고 얼굴을 어려 보이게 할 때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모든 수술에는 일정량의 부작용의 확률은 있습니다. 출혈과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눈의 당김 증상이나 이물감이나 혹은 비대칭과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수술하고 나서의 그런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알아서 호전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도 이런 불편감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는 단순히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눈 밑의 구조를 파악해서 재배치를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고요. 모든 다크서클에 이 수술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눈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또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단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밑 때문에 고민이 꾸준히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